아, 저희. 아, 예, 우리. 좀 탈당하고. 탈당하고 이중단도 하시는. 아무튼 그게 갖고 보거든요. 이게 또 저희 친구 이중 탈대와 예를 들어서 이중단도 위원장 준다고 봐요. 조금 밀려서 예전 시간보다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 시간보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전 대표님 일정 관계로 2시 50분까지 사진 촬영을 끝으로 해서 여기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감안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입니다. 14시 50분. 의원님께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님 초청 공정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인가의 보충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국지역본부 경영지원팀의 마동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민의당 안철수 국회의원님, 국민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서인실 회장을 비롯한 기업대표님, 중소기업협의회 지상근 회장을 비롯한 경기단체 관계자님, 구미시 김중건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담회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에 이어 안철수 국회의원님의 모두 발언과 서남범위 국민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서인실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권기용 본부장님으로부터 최근 구미 산단 동향과 지역본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약 5분간 드리고, 이어서 안철수 의원님 주제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의원님의 마무리 말씀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의원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범기용 본부장입니다. 국민전자정보기술원 차동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상공회소 김다로 조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천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무한농단지 김혜숙 관리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에너지 디스플레이 미니클러스터 이명훈 사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바일 미니클러스터 김성수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IT 장비 미니클러스터 김명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재부품검역 미니클러스터 신정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3D 프린팅 강병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제협의회 김진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중소기업협의회 지상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자협의회 서인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자협의회 백성균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자협의회 김영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자협의회 박승구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자협의회 김영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자협의회 성창순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업체 직원 대표로 경북진공열처리 변재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성증일 주식회사 신영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당 박병도 흑열지구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최홍식 경북도당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이갑선 구미갑지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강수원 경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미시 김중건 부시장님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수의 기간 업체에서 많은 분들께서 배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회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참 바쁘실 시간 중이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벤처기업 경영자 시절에 국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서 굉장히 뒤에서 실망을 많이 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치를 하면 항상 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삼성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현장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분들은 나름대로의 고충, 그리고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마 내년 되면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들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지신 생각들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계신지, 정부에 바라시는 점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구미에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들도 가감없이 해주시면 제가 국회에 가서 여기 계신 분들 말씀, 현장의 목소리들 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산업단지 경제협의회 서인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혼란과 위기 정치, 현황 과제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먼 길 달려오신 안철수 의원님께 국민국가산업단지 2020 역에 기업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2년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단지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미는 세계적인 경기 불안과 낮은 기술 경쟁력, 산단 노후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단에 속해 있는 기업인들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부여하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약속하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먼 길에 오신 의원님께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미산단 현황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권계용 대구경북지원 본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설명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북경북대구도장 본부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저희 보기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미단단 산업동역과 저희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테이블에 저희들이 배포를 드렸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산단은 1968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2016년까지 이제 5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 11월 달에 5단지를 분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미공단의 전체 5단지까지 면적은 1,000만 평, 약 1,0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는 2,100여 개사, 현재 가동은 1,900개 정도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7.5%가 300인 미만의 중소급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는 자료로 가져있습니다. 4페이지 구미단지 산업동향입니다. 15년 말 기준으로 구미단지는 생산액이 49조 원, 수출은 348억 달러, 가동업체는 1,904개사, 전체 근로고용인은 10만 명 정도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입주업체는 기계가 42%로 가장 지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생산, 수출, 고용의 비중은 구미가 전자단지이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미단지는 과거와 달리 외형적으로 성장세가 많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99년도나 이래 비교했을 때 가동업체가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고 생산과 수출도 한 2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원도 한 4만 명 이상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구미가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어떤 변화 추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 상당의 업종은 70년대와 80년대에
주로 이제 섬유, 전자를 이렇게 대두되어 오다가 90년도에는 백색 가전, 그리고 2000년도에는 LCD, 모바일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4세대 모바일과 태양광, 그린 IT, 첨단 육종 등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규모로 봤을 때 전국의 네 번째 규모의 국내 제4육 최대의 전자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미단지가 차지하는 전자전기 업종은 생산 수출의 한 8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대기업의 글로벌화에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생산 및 수출이 상당히 둔화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둔화 속에서도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및 수출 둔화에 불구하고 업체수와 고용인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전자업종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기계업종의 업체수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 과거의 구미공단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섬유업체는 90년대 말부터 정치되거나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산업단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산업단은 전자와 관련된 단일 업종의 산업단지다 보니까 산업 구조의 어떤 전환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고 단지가 지금 한 4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어떤 비전, 투자 축소, 미래 성장 산업의 미래 산업의 성장 육성 교육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구미전자가 다른 단지보다는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입니다. 업체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수출의 추이는 2000년대를 중후반을 정점으로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체되고 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대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05년도에 93%에 달하던 중소기업의 비중이 15년 동안 많이 증가해서 97.6%까지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어떤 전문단지로 변화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페이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미단지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그리고 저희 공단이 신산업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신섬유 소재 산업이라든지 신세적 에너지, 전자정보 디바이스, IT 융복합 기기, 광학 의료기기 등 다양한 방법 업종들을 융합해서 구미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제5단지에 지금 입주한 도레이의 어떤 연계된 탄소 섬유를 유치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구미가 보기보다는 이제 국방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 산업 등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미 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들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저희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조보다 사업, 그리고 산업 직접지 경쟁력 사업이라고 하시는 미니크루터 사업, 그리고 수출 지원 경영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4가지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구미 산업단지 창조적 공단 재편과 관련된 구조보다 사업입니다. 현재 구미는 혁신 사업을 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번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전자의료기기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경상북도 구미시 그리고 구미전자기술원 그리고 한국산업통공단 등에서 약 41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금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년 2월 1일 등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597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조성을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지상 1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7년 상반기에 지금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저희들은 그 지역의 근로자들이 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체육생활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에서 하고 있는 민간 대행 사업인데 현재 190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생활주택 또한 그 지역의 근로자들의 어떤 그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84억 원 정도 투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간이 이제 그 구미 공간 업체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금 3단지에 50실 정도로 해서 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30억 정도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11대입니다. 다음은 그 저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을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구미에 7개 미니 클러스터가 있고 이후에 한 490명 정도의 회원사들이 가입돼서 미니 클러스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 클러스터를 더 활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국방 관련된 이런 그 사업들을 또 집적화시키고 그리고 탄소 관련된 사업들을 집적화시키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사업들을 집적화시켜서 구미가 새로운 어떤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좀 강화해서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 등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을 플랫폼 성격으로 바꾸어서 기업들이 필요한 각종 애로사항, 수출 지원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회. 저희 공간에는 7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구미산업단위 경제협의회 저희수협회를 비롯한 경제협의회 그리고 3D 프린팅 산업협회 그리고 구미 중소기업협의회 등에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단체들의 어떤 활성화와 지역의 경제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네트워크 등에서 열심히 저희들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이 5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주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 기본 계획을 입주기업들의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이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미 5단지가 이제 조성이 한 70% 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K워터와 저희 협의해서 분양을 지금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5개 정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15개 정도 늘려서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구미 하이테크밸리 이수탑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저희들이 분양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5개 업종이 입주할 수 있어서 분양을 해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5개로 이렇게 넓혀서 그리고 소필지화해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는 데 분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하면서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 국회의원님의 진행으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의원님께 여쭈어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많은 현안 사항이 있겠지만 다소나마 우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3가지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 중인 구도 고도화 사업, 산업단지 클러스터, 생태 산업, 단지 산업 등 중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대로
예산 지원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이야말로 산업 현장의 일거리, 먹거리, 창출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CO2 절감 등 사업화 사례가 우수하나 정부가 종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신사업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선 독립권 취약한국민 산업을 지원할 생산기술연구원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생기원 대경본 본부가 청풍에 위치하고 있어 대경본 주력 사업의 중심인 독립권에선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력 사업을 고려한 독립권 기업별 현장 예로 기술 맞춤형 소비산업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연구원 국립센터로 운영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병력 특례에 관한 건데요. 처음에는 배치된 이 업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6개월 후 다른 이렇게 업체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그 근무 기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전직에 먼저처럼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6개월이면 이 일을 배우면서 숙달이 되면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면 대책 인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대로 좀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진행을 위해서 권기영 본부장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인 저기 하시려면 하시고 나면 국제 방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백승준 명예회장님 마이크가 켜 있었을 때 한 말씀 드리면 일부러 좀 나는 살림책이 신이라고 바꾸신데 공연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V에서 늘상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날씬하고 잘생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꾸미가 좀 김천한테 밀려가지고 KTX가 김천 꾸미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도 꾸미 김천 해야 되는데 김천 꾸미 역사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꾸미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4, 50분을 가야 탈 수 있고 KTX가 또 싼 가격도 아닙니다. 코레일이 보면 가장 돈이 되는 게 KTX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요. 그 비싼 걸 타러 가는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보관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데 저희들 불편한 거야 감수를 한다 치더라도 오시는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꾸미를 찾는 손님들이 그 KTX 역사 잡는데 그거 내가 왜 가니 이런 좀 약간 미안한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꾸미가 교통편성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원하건데 꾸미에는 KTX 역사를 옮겨달라 이래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꾸미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꾸미 시민들, 사실 김천 꾸미 역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꾸미에서 한 90% 하고 김천에서 한 1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미 시민들의 소원을 좀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답을 조금 어떻게 하시겠다면 답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듣고만 계시고. 아니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회장님 말씀대로 정말 기구에서 뵀다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참 미남이시고 피부도 꼭 뽀얗고 그러세요. 이제 그 안철수의 생명에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있던데 보니까 식스팩 만들었다. 만들었지. 오래 가신다고. 요즘 저기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6km 정도 뜁니다 아침마다. 네. 요즘은 이제 근육 운동보다 마라톤으로 바꿨습니다. 이야, 그러십니까. 이제는 꼭 식스팩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고, 예, 뭐 청년 고용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수정지 참여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접할 수 있는 거 우리 그렇게밖에 접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국리 5공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리 5공단이 지금 타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하고 분양을 하게 되면 또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국리시부터해서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자체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분양가 자체가 여기 아까 이 자리에 보시면은 김천 산단 36만 원입니다. 여기가 이 실질적으로 김천 산단 36만 원짜리 요거는 실제 한 80만 원 정도 가능한 36만 원에 공단에서 조성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울산 산단 요것도 78만 원, 우리는 86만 원이지만 울산은 78만 원 대가 있는데 얘는 실제 가격이 28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구미 산단 5공단에는 지금 86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책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4공단, 우리 구미 4공단을 만들 때 우리 45만 원 선에서 이래 만들어졌거든요. 1차는 36만 원. 근데 이 평균적으로 해보면 한 4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만들어주면서 실제 땅의 가격은 이 지역적인 면에 봤을 때 사공단이 훨씬 더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공단은 지금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6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들어올 업체들이 몇 개나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좀 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안위원님께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은 우리 구미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사실 뭐 사람들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예, 실제 시세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아까 저기 지금 그 실제 시세는 거기 한 50만 원 정도 가겠대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사장님 아니 이거는 사공단이 지금 기세가 100에서 120만 원 정도. 현재 공단 입주해 있는 땅 공단 부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분양가 거의 90%, 80% 되니까 상당히 분양가 자체가. 근데 그거는 분양가로 하는 게 시세로 하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로 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조성원가인데 조성원가를 내린다는 거는 만약에 그 K워터 사장이 조성원가를 내린다 그러면은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회장님 말씀하신데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타공단 이런 거 우리 일본단 할 때도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그렇고 타공단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싸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 상단지에서도 사실 머리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 금액이 높으니까 들어올 업체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중소기업 3,300개 회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2,000개 넘습니다. 그 비산동, 오택, 김천 뭐 어디 농공단지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산동에 세를 비싸게 주고 86만 원에 비싸다는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5공단 제가 일부러 이름만 할까 싶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그 보면은
그 285만 평 중에서 5공단에 작은 평수가 없어요. 그 공단 집적시설에 500평이 최소 평수라고 알고 있는데 전부 다 1,500평, 2,000평, 3,000평이에요. 중소기업은 500평이면은 86만이라도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도 지금 중소기업이 9988로 돼 있는 거가 보여주듯이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은데 중소기업이 들어갈 땅이 없다는 겁니다. 전국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큰 평수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세를 더 많이 받아먹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회장님 말씀 좀 동감을 합니다만 아마 우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산단에서 작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아니 있는 거 작게 만드는 자료에 보면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대응비 조치 계획에 보면은 구비 5.3단 개발 계획 변경 내용 반영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소필지로 하겠다는 게 지금 반영이 없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듣고 지난 싸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한다는 내에 5개에서 15개 늘리는 거 그리고 소필지 마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야죠. 예, 그걸 케어타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9년 내로 같이 분양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장은 짓고 대표님 잠깐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그래 나오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은 용택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거 이 하나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됐는데 하나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에 맞춰가자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선 가격 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 가격이 4공단보다 더 저렴하게 안 들었습니까, 공장님? 5공단 하는 게. 보상가가 비싸졌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가는 그렇게 물론 그 분양가 포함이 매입할 때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싼 거 맞다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 불과 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 지역에서 분양가가 아까 36만 원, 45만 원 이래 나왔습니까? 거기에 비해가지고 86만 원이라니까 형평성에 맞지가 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그런 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인 의원님 오실 수도 없는 사실 꿈이 처음 오셨죠. 두 번째입니다. 예.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시고 그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기업인들 이래 좀 말씀도 좀 들어주시고 이러시면은 들어주시는 것 말고 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한번 와주시고 이제는 과거에하고 좀 다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우리 아리님 의정 활동하시면서 조금 파대로 하시지 마시고 좀 주변적이지. 예. 그렇게 좀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애들한테 서로 주고받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라.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먼저 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줘야 내가 원하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님 마음 넓게 가지시고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라면 주시고 받을 거는 받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바 이러시기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받을 건 없는데요. 그 많이 주십시오. 예. 예. 개인대회 부인의 김영수입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잠시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에는 서울뿐 아니고 저기 탕정, 천안까지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경제, 그 인구와 자본과 제조 공격까지 다 집중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지방은
정말 이 공동화돼가지고 정말 이게 참 더더욱 구미는 더더욱 대기업들이 지금 다 제조 공정도 이전했고 앞으로는 R&D까지 다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뭐가 정말 경쟁력인지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인구가 수도권 60%가 있고 자금도 그렇고 지금 뭐 솔직히 뭐 저기 울산이나 거제나 이런 저 조선 쪽은 그나마 바다기 때문에 갈래 갈 수 없지만은 구미는 이게 뭐 고쳐가 되는 시간 문제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좀 인지하셔가지고 지방을 좀 살리는데 좀 이력을 좀 전달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 회장님 한 말씀. 네, 그 3D 프린팅 미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벤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소에 그 존경하는 우리 안 의원님 직접 보고 또 대화를 하고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그 미컬 회장을 하면서 특히 그 미컬이 전국에 이제 11개 지역본부에 2005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정부 예산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이냐면 첫째 기술 개발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자주 만나서 서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좋은 점. 또 하나는 또 같이 또 시장 개척을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서 또 정부 예산으로 하면 뭐를 건져도 건져오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참 많아요. 뭐냐면 지금 대구 경북에만 해도 중소기업 한 2,000여 개, 그리고 구미공단에 한 2,000여 개, 그리고 농공단지가 한 1,000개 해서 한 5,000개가 넘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혹시 아는 마십니까? 오직 3억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좋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유니크로스 이거 좀 활성화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좀 올라가시면 그 예산 증액도 좀한 5배 정도 좀 주십시오. 이거 앞으로 중소기업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벤처기업도 저한테 또 선배시니까 이거는 중소기업을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관리를 해서 한다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구평 금융미클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수입니다. 참 이렇게 안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참 좋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다른 얘기를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미 산업단지공단은 내륙에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물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특징상 섬유라든지 전자산업이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자료도 있습니다만은 연대별로 여러 가지로 백식 가전이라든지 물류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육성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보면 이제 구미 산업 단지 자체가 성장에 가야 되는 그런 기로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공단이나 아니면 구미시나 관계기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공단의 특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이 유치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5단지에 실제 분양이 안 되고 단가도 비록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정부 예산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단가도 좀 낮춰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업체들을 유치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요즘 유행하는 전기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유치되면은 고용도 많이 창출될 것이고 국민 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로 공정 성장에 이익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빼먹고 넘어가는데 김진재 부회장님. 예, 경협의 부회장 김진재입니다. 저도 여기 내용 중에 구조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국민에 관해서 안 의원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오기 전에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 다 하시고 저는 그런 차원보다가 안 의원님이 품위에 왔다는 그 자체에 상당히 고무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역 연구가 여기는 알다시피 영남 지역 새누리가 기반이고 또 국민의당 호남이 기반이었습니다. 또 호남에 또 국민의당의 당대표를 지내는 안철수 의원님께서 국민 지역에 이렇게 기업들의 여러 듣고자 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공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하고 연관되는 어떤 이런 생각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산자위원회가 보니까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산업단지 전체의 어떤 입주기업들의 어떤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병환 위원장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찾아뵙고 좀 지원을 해주사, 예산도 좀 이렇게 예산서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자면은 국민의당에서 지금 산자위원회를 위원장이 계시고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산단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산자위원회 자격까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국가 산단이 전국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한 24개 지역입니다. 22개 국가 산단이 22개 산단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수도권 내에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조고도화 사업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구미하고 군산하고 녹산입니다. 군산하고 3개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2,800원, 재생산하고 2,800원, 5,600원이라고 구미 지역에 왔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원되는 자체가 지방산단이 지금 많이 이렇게 공동화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산자위에서 좀 지방산단들의 어떤 공동화되는 상황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지방산단 살리기 하실 때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에서 모 지도자가 흥모 백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금은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질을 가져오면 되는 건데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산단 발전을 위해서 잘 이렇게 노력하고 또 성과를 거두는 당에 저희 기업이 또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 국민의당이 산자위원회를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전체 산단을 꼭 투어하셔가지고 여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정책 개발 주상훈 회장님. 중간에 기들어가지고 말하시죠. 네, 저는 구미 중소기업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지상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상용예T라는 회사를 2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 망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은 기업력이 한 14년, 근데 대한민국은 오래 갑니다. 16년. 이 뭔가 기업이 오래 간다는 것은 그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 풍토가 좋지 않은가, 기업
뭐 구미 시장님은 항상 구미가 기억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어려워지는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전자정보 기술이나 뭐 기업체가 실제로는 이렇게 안이온이 와 계시지만은 기업체 대표들이 피눈물 나는 노력은 기업체 대표들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좋아서 지원이 됐다면은 그게 용기를 주고 채찍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돈을 주려면 진짜로 이거를 정부 정책에 돈을 준다 아니면 정책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돌아가면서 좀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민주화가 너무 돼가지고 뭘 하나 하고자 하면은 이거를 그냥 한 사람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들게 만듭니다. 지자체가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프로포즈를 써내는데 걔네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너무하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야 돌아가면서 하나씩 주면은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이 안 되겠다. 그래서 구미 5공단에 285만 평에 한번 가보면요, 야, 공단 크다. 누가 오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5공단에 도레이 첨단 소재가 기용식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대기업 하나가 그거 하나만 오도록 하면은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다 해결됩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히려 우리 사장님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시간을 다 드릴 것 같습니다. 맞았습니까? 우리 근로자분도 오셨으니까 또 근로자분들 얘기도 좀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우리 전재 부장님 혹시 뭐 하시는? 네, 안녕하십니까. 공무결제부장 전재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근로자분들께서 산업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좀 순수하게 근로자 입장에서 어디나 이렇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근로자들은 뭐 대기업이고 뭐 중소기업이고 하고 그런 일을 관심 없으면 솔직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근로가 유지될지 뭐 그런 쪽으로 저희는 많이 신경 씁니다. 어떻게 노역이 유지되고 안정적이고 또 뭐 차후에 제가 뭐 커서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는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에 봤을 때 저희 구미 지역은 굉장히 좀 부족하면 거의 없다시피 보고 있거든요. 저희 근로자들 모여서 얘기하는 걸 봐서도 뭐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쇼핑을 하러 구미에 대구로 갔다. 뭐 문화생활하러 대구로 갔다.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서울로 간다. 뭐 이런 쪽으로 다 여기서 이탈해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애기를 놓으면 고용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대구로 갔다든지 지금 그런 쪽으로 다 생각하고 저희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봤을 때 저희 뭐 구미 지역에 공단은 뭐 1공단, 5공단까지 조성이 되어 입장이고 하고 있고 다 사장님들께서 다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이 뭐 솔직히 요즘 시대에 일만 하고 집에 있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화생활도 하고 저게 구미에서는 딱 보면 일만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일만 하고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주말에 일하고 주말에 특근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 결혼도 누나라 지금 뭐 시간이 될 때 애기들이나 이런 쪽에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생활. 그게 좀 가장 크고 요즘에 대기업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기업 이주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조건이 많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문화생활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뭐 김천의 혁신도시나 이런 쪽도 물론 한국전력공사 왔지만 지금 보면 전력공사에서 금요일이면 버스가 20대 30대 서가지고 다 서울로 가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는 지역 분산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역 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경제가 흘러서 돌아갈 수 있는 좀 시스템을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근로자 대성정의 신영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13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요.
LG 삼성 1차 인력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아서 회사 문을 강하게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사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 힘든 정도고요. 그래서 경기를 좀 잘 살려주셔가지고 저희 여성 근로자들도 안정된 직장에서 그리고 정년 퇴직까지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경기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죠. 오늘 간담회 시간 참석하기 전에 개인적인 많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3분 정도 됐더라고요. 3분 동안 해야 될 얘기 10페이지가 넘는데 3분 동안 걸어가고 뭐하러 여기 많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핵심만 3가지 말씀드리고 다 못 드린 얘기는 아예 자료로 수립을 해봤습니다. 오늘 서울 가시는 길에 차한테 꼭 읽어보시고 꼭 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3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는 그 구미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좀 직접적인 구미하고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미 상담 오셨습니다. 상담에 오신 분들 거의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담의 주인은 기업인들과 근로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옆에 권경봉사님 앉아 계시고 상담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국에 상단이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상단 안에 이 기업인들이 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그런 기존의 그 경영자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정말 기업인들의 어려움이나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알려면 그 사람들하고 이런 소통 구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구성된 그 연합체나 경제협의하고는 이런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1시간씩 시간 내서 얼마만큼 얘기를 들으시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지정성에 대한 의심도 들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가지 말씀드리면 전국 23개 산단의 경영자협의회 연합체인 상정련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 회장도 지금 앞에 계신 우리 배승규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소통 구조가 있으니까 그런 소통 구조를 상설화해서 좀 의견을 듣는 그런 구조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상단 운영 관련해서 상단 이사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명이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기업인들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2명이 구성됐기 때문에 3명의 티오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기업인들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경련을 통해서 지역 상단의 문제를 상시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번째로 저는 그 국민국가산단 1호업체 대기업 출신입니다. 지금 다 찍어가지만 어렵게 버텨내고 있어요. 작년부터 경제협의회 봉사로 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아까 산단 본부장님 보고하신 내용처럼 저도 이 구미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8%가 중소사업장입니다. 그 중에서 12니아 사업장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안 믿습니다. 지자체에 계신 분들 별로 안 믿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힘든 거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어려운 거 스스로 발굴하고 스스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달라고 작년부터 조사를 했어요. 산단의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연간 9천억이 넘습니다. 거의 1조에 가깝습니다. 구미시 1년 예산이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경상북도 예산이 1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 좀 해보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 저희들이 낸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지자체에서 하시는 거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문제 발굴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달라니까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아까 우리 김지재부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장병환 의원님 산자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지역에 안 내려가는 예산을 안 주셔도 좋은데 중앙 상경련에 예산을 주시면 상경련에서도 이 자체 경영자협의회 자체 예산
교육을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안에 심사해서 다시 각 지역별로 기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다양하게 중앙정부부터 좀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하고 직접적인 관련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최첨단 전자부품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구미하면 사고도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뭘 내려보냈냐면 중대재해예방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들이면서 6개를 만들면서 구미 한 개를 갖다 놨습니다. 사고가 딱 터지고 나서 기업체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저희는 나름 대기업이었는데요. 저희 환경안전팀 7명입니다. 15명씩 일주일에 4번 점검 들었어요. 도시, 환경청, 지자체 다 들어왔고요. 중과센터 안에서. 이분들 들어오셔서 뭐 했냐면 1페이지부터 법적 체제를 놓고 위반한 것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드리기 시작했어요. 방법이 맞는 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12년 사업자 혼자 가시면요, 공장장님 관리하고 총무하고 인사하고 제조, 품질 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안전 관련된 법이 몇 개인지 잘 아실 거라고. 하고 싶어도 할 여력도 없고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와서 과태료 때린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사고 도시랑 오면 해결됩니까? 그런데 일반 웬만한 도시들 안전체험관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구미 없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구미는 아직까지도 벌 주고 강제해서 안전관리를 해요. 지금 필요한 거는요, 정말 중소확장 사고도시나 오염 벗게 하려면 스스로 안전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안전체험관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구미공단 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발전에서 왔다고 해요. 구미 과거, 현재, 미래 볼 수 있는 지원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웬만한 도시 다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안 의원님 IC 통과하시면서 여기가 대한민국 최대의 부품산업단지라는 느낌이 나던가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 듣지 않았다. 아까 구조구도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이 건물 지하 4층, 지상 10층 올려서요. 여기에 구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역사관, 그 다음에 현재 구미공단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전시관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되어 있는 각 지자체 기관들, 정부 추정기관들, 연구기관들 이쪽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사업장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여기에 오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만 오시면 구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지원입니다. 중소사업장에 계신 분들 바빠 죽겠는데 뭐 하나 해결하려면 저쪽 가야 되고 이쪽 가야 되고 그 도래도 시간 다 뺏기고 아직까지도 안 됐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아직도 통일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인들과 역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생각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자료로서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김영준 부회장님 뭐 중요한 말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T 장기부 회장 김영준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많이 좀 필요한 실제입니다. 근데 고급 인력을 뽑으려고 하니까 석박사 또는 뽑으려고 하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 아예 눈도 안 들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병력 특례 제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고 졸업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병력 특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4년, 5년 정도 그 제도를 이용을 했고 그러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석박사법을 좀 뽑으려고 하니까 이 전제 조건들이 되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병력 특례 역사로 이렇게 되면은 그 석사나 박사급들을 저희들이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또 전문 연구기관에 또 이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력들을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작은 기구에서 또 그런 인력들을 또 먼저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병력 특례 제도를 좀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소상한 것부터 좀 피부에 닿는 얘기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꿈이 있는 그 기업들이 이거는 뭐 해외 또는 뭐 기타 지역 자기만 편집에 나가고 있어서 지금 사실 대기업도 많이 빠지고 그 외에 중견기업들도 많이 지금 빠져서 좀 공동화 현상이 지금 끝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꿈이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회장님 먼저 뭐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피부 느낍니다. 그래서 그 보면 해마다 이제 그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서류가 이제 돕니다. 돌면 보통 여기 기술 신용 보증금이나 아니면 신용 보증금 같은 데서 이제 대출 그 신용을 해서 은행에 대출을 하는데 그 해나 그 당해 넣은 거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매출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많을 때는 뭐 이런 데서 전화 와가지고 뭐 돈 많으니까 뭐 신용 끊어가서 뭐 대출을 해라 이러다가 매출이 조금 줄고 나면 바로 전화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 매출이다 그러면 작년에 이랬으면 한 1억 갚으시죠. 어느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그 서류를 보고 하지만 기술이나 기업체마다 어떤 기술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일시적인 자금 경쟁을 해서 그걸 갖다가 그 진짜 뭐 요즘 뭐 손목피털기라 강한 그런 얘기 잠깐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또 자꾸 푸시를 하면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또 뭐 사채를 빌려 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못하면 아니면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 가서 비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그 어떤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검찰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미클의 지금 활동을 지금 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뭐 기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단에서 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편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어떤 여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 지원하기 위해서 기왕에 생긴 거라면 과감하게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서 과제를 하더라도 5천만 원, 2억인 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기술 뭐 그 아드님께서도 또 기업은행에서도 계셨지만 몇 년에 걸쳐서 수억을 들여서 할 수 있어야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단타로 눈속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 몇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정확한 어떤 심사를 하더라도 금액을 특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뭐 다른 이야기들을 여기 대표님들이나 기업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가지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너무 우중충하다 보니까 내일도 바깥 날씨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안녕께서 좀 잘 들어주셔가지고 올라와서 좀 전체적인 반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지금 저희는 국미 산업단지가 지금 1공단이 1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국민은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자꾸 해외 기적을 하면서 생산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그 지금 생산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근로자분들이나 그 기업체를 하고 있는 이제 사수분들이나 간에 이제 뭔가 모르는 괴리가 들이생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하나 와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면 노동자들은 월급을 많이 받고 싶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핑계로 해외로 이전하려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해도 해결책이 잘 안 나오고 좀 답답하다는 심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게 좀 해결이 순환적으로 잘 돼줘야지만 산업단지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노동단지 관리소장 김희숙입니다. 저는 경북농공 일거수 총무자료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농공단지는 지방공단인데 상단에 오신 분들, 안에 오신 상단분들 말씀들을 오셨는데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 노동단지는 미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산업단지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상단하고 제가 소장으로 공부하면서 카미클 분들과 달리 임기 없이 쭉 총무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상단에 다녀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제 농구단지는 되게 많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근로자 대표분께서 근로자들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집 밖에 안 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은 농구단지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진짜 농구단지는 단위 주변 환경 안에 물고 들어가는 필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납부되어 있는데 농공단지가 지방 공단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육군시 기업산업본부의 담당 회장님 와 계시는데요. 많이 신경을 써주십니다. 신경을 써주시지만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중에서도 전국에서도 그리고 탑에 드는 그런 농공단지입니다. 잘 되고 있고 우수한 기업도 많이 있고요. 또 국세도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예산과 별개로 정부에서 농공단지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근로자 복지시설 이런 것들 좀 지원을 해주면 농공단지 입주 여건이 나아지면 더 많은 우량한 업체들이 입주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할게요. 눈치비 가지고 빨리 하지도 못하겠고 아니면 다음에 오실 때는 한 4시간, 5시간 잡아와주십시오. 이 5분 안에 맞추고 3분 안에 맞추라니까 막 깜깜해 죽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씀도 제대로 못 드리겠고.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요 네,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 분 있는지.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아니, 저희 사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산단에 땅 얘기 천평 사가지고 10년 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분양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86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10년 후면은 120만 원입니다. 수도권에 가죠. 86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년 후면은 8,6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로 바뀌고 정말 8,6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은 860만 원까지. 그렇다면은 가치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장비가 오래되고 하면 이 가치 투자를 해서 다시 융자를 받아서 이걸 오래 먹은 장비들을 내고 새 장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연구 개발해서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수도권 규조 완화가 되버리니까 아니 땅 사람 어디 사겠습니까? 지방에 사겠습니까? 수도권에 사겠습니까? 그치? 다시 재투자를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해놨는데 규제해 주십시오. 규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방산단들이나 지방업체들이 살려면 수도권 규제 무조건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당에서 이래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는 규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에 사는 오르고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꽉까지 돼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 공단에 보면 400이사가 15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명이 돼 있습니다. 아직 3명이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단지 공단 경영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경련 우리 백석균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상경련 회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사회 이사에
우리 상경련 회장님하고 2번 정도는 사회이사에 의무적으로 당면직으로 갈 수 있도록 그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아직 자리가 3개 남았습니다. 당면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입니다. 안내연구소에 구비 좀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연구소라든지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다 모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상 고맙습니다. 상당호 사회에서 한 번은 또뭐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장병환 의원님한테 좀 이래 좀 도와주시라고 말씀 좀 드리라고. 사무장관께서 임명하시는 사항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사님이 이런 분야에 있었다. 이사님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기지 않으면 얘기가 혹시 뭐 의원님 기관에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 회장님 감시하는데 회장님 갑자기 출장장이라 제가 먼저 현재 조명한 안철수 의원님 중에 지방까지 내고 들어가지고 정말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열심히 적으시고 계시다는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정말 의원님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실 겁니다. 100% 해결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0% 해결.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가 어려워지면요. 구미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대도시 대구가 어려워집니다. 대구, 김천, 칠곡, 상주 다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출 증가율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곧 북미 공단의 수출 감소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정책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뭔가 하면 수도권 규제안을 실시하고 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GDP가 얼마 증가했는지 그야말로 수도권 규제 하나를 하는 그 해서 결국은 정책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바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바라던 정책적으로 했던 그러한 결과가 수능적으로 결과가 나왔느냐 그걸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구미를 좀 잘 보상해 주십시오. 예. 구미 저자연구기술원의 원장 최종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 그 먼 길 마다하시고 이렇게 내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다는 것은 또 그만큼 구미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구미는 우리나라 산업단지 최초로 만들어진 산업단지죠. 그렇기 때문에 구미 산단의 가장 핵심은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IoT나 뭐 빅데이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업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미는 우리나라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 갖고 있는 이 제조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육성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의원님도 그렇지만 집에 가시면은 이제 브라운 TV 안 보지 않습니까? 다 평판 그 디스플레이 보는데 그럼 브라운관 TV 만드는 회사들 그 브라운관 TV를 만들었던 중소기업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보상하게 내버려둘 것이냐 이게 아니고 기술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조업이라는 기관에서 기술이 발전 속도가 변하지만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제조업은 이 구미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구미에서는 여러 가지 변신을 하려고 노력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는 대표적으로 이동통신하고 디스플레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산업 단지를 갖다가 이끌어 왔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나 그 다음에 IoT의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은 누구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미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발전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기업에다가 맡기고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하려는 거는 조금 무책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스마트 기기 산업을 갖다 육성을 하겠다. 휴대폰하고 그 디스플레이하고 관련되는 그 스마트 기기를 구미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기기하고 관련되는 뭐 공동연구라든지 뭐 마케팅,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변신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역전략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는 의학도 전공도 하셨고 또 공학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봐주셔가지고 이 법이 좀 더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박승구 회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우리 구미가 제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차피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수도권에 올라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 사면은 좋은 인력, 좋은 시설을 갖다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좀 희망하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미에서 사업을 갖다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뭔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구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한테 법인세를 5년간 면제를 해준다 하는 뭔가 지방에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 매력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뭐 두 가지 건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시장님, 고시장님, 제가 먼저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차 원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좀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정책이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여기 와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금융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뭐 문제가 생겨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가지고 적당히 일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9988-1233을 이야기를 합니다.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중소기업 사람이고
대한민국 헌법 123조 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경영을 조금만 잘못하면 깜빵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됩니다. 대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이야기들 모르고 있을 것 같죠. 이야기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 정책,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오프쇼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중소기업 꾸미에서 생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건 완전한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장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중 자본주의도 나오고 거기에 후속된 자본주의가 무진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경쟁이 있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시장 자본주의 원리를 그런 잣대를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보따리 풀어놓고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시간에도 모자랍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참고하시고 많은 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두 분이 더 말씀하시겠다 그러는데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또 다른 또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 5분 내로 지금 끝내야 되니까 부시장에도 하고 이갑선 지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안철수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대통령 그때 지금 건의드리는 자리인데 저도 사실 건의하러 왔는데 국민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외국사항 이설처럼 오늘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다 자주 우리 대표님 안 오시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시장님 모시고라든가 우리 저 산단봉 우리 공무장님하고라든가 우리 매니저님이라든가 자주 좀 이렇게 맞대고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마 평소에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하긴 하는데 오늘 대표님 엄청나게 그 힘이 있으신 분이 오시니까 더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요. 요구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현장 목소리가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챙기고 또 대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대표님 아마 잘 정리를 하셔서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 건의하러 왔는데 다른 우리 쪽에는 막 여러 분들 하셨으니까 중국 되더라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요. 대표님 그 아까 우리 안 그래도 저 우리 서인숙 지자회장님 말씀하신 KTX 구입 정착하는 부분은 기업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미 시민이 전부 다 바라는 바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정말 내게 43만 또 인근에는 7곳까지 해서 50만 넘는 어떤 이 근로자들의 이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국 역사가 생길 때부터 사실은 처음에 박도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바로 나가야 될 측면이고 최근에 와서 우리 이제 양그 백승주 의원님이나 장덕춘 의원님께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시고 또 우리 그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곧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마침 이렇게 대표님들 오셔가지고 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가지고 한번 꼭 이 구미역 정착 또 장기적으로 와서는 이제 신구미역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이 간절한 그 시민의 바람을 들고 가시면 안 좋겠나. 우리 다른 것도 많지만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이렇게 대표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정말 끊어버렸네요. 예,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 기업인 출신으로 사실은 시의회 등록도 하고 시의회 의원으로 4년간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또 계시는 서혜수 회장님이 여성 기업인 협의회 회장 하실 때 제가 또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시에 가서는 존경하는 의원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진실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원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주역학이라든지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시에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5년 10년 내로 제조업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상근 회장님 말씀이 내가 언제 망할까 그 생각을 하다시피 저도 5년 10년 뒤에 이 제조업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지나고 보니까 아니할 생각이 했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일이 많아지면 또 사람 걱정, 사람이 있으시면 또 돈 걱정 그것 때문에 잠 못 드시는 밤이 얼마나 많았을까. 저도 그거를 너무나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저도 20여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정말 잠 못 자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영광스럽고 우리 안 대표님 여기 오셨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이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정부의 본부장님 이 자리를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아무 느낌 없이 우리 제조업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면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색깔이 무슨 중요하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냐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에서 우리 받아들이시겠다고 우리 부장님 오셨는데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지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처음에 제가 들어가니까 중소기업 지원책이 이자 보증해주는 게 6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강력히 주장해서 200억을 더 정액했습니다. 더 정액을 하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시에서는 그게 반응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가부터 해서 제가 굉장히 나를 많이 시험을 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제조업 출신으로서 늘 아쉬운 것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 대표님 여기 오신 게 정말 국민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부산 사고 때 한 번 오시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정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잠 못 이루는 우리 중소기업인들 정말 힘내시고 오늘 말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후 일정 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또 가을비도 내리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힘내시고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30초. 먼저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는 7곡의 군의원입니다. 방금 그 백성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구미역 때문에 왔습니다. 신구미역 역사 예정지가 이미 현실적으로 북산 7곡 군입니다. 북산에 후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남구미 IC까지 직선으로 3km 도로만 하는 건데 신구미역 예정지 구미에도 지금 그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 있고 7곡에도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7곡 군청에서도 거기에 신구미 역사를 만들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이게 어떤 거라고 연결되냐면 중부 내륙철도를 지금 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건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안 대표는 우리 구미 시민하고 7곡 국민 영원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30초만 쓰겠습니다. 비싸다. 네. 그래요. 저기 안 대표님께서 뭔가 상당히 복잡하지 싶어요. 다 그냥 건의만 해가지고 하지만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 많은 분들이 이 방문을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게 반영하여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답심도 좀 주시고 실행도 좀 옮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4년을 내내 은행에 돈 끌어다녔습니다. 그때 어음깡을 매번 했는데 너무 이자를 많이 떼서 정말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지경이었던 날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저도 어려웠었냐면 회사 창업하고 3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 보험 외판원 아주머니가 저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영업력이 탁월해서 거의 전 직원이 다 그 보험을 들었습니다. 저만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년 후에 보험료 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하면 직원들 달아날까봐 그냥 저 혼자 보험 안 들고 그냥 끙끙 앓았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그렇게 저희들은 대기업 납품 회사입니다. V3가 일반인들이 안 사니까 전부 대기업 영업 또 국가기관 특히 금융권 금융권 영업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못할 그런 쪽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거쳐서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경영학 교수로 아이들 창업 가르치고 대전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 무료로 전부 다 자문해줬습니다. 그 다음 또 서울대로 가서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하면서 또 융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러 가지 창업, 융합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위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더 이제 문신의 폭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제 여기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년 전입니다. 총선 때 저희들이 경북 전체에서 후보를 한 사람밖에 못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이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거의 전 지역에서 후보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믿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지지해 주신 이유가 저희한테 선물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숙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찾아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이제 구미 5공단 기업 유치가 힘들고 그리고 또 분양가 문제들 이런 말씀들을 박승구 회장님, 지상근 회장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종석 부회장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또 미니 클러스터 활성화 부분도 금병철 회장님 그리고 또 김성수 고문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 김다로 부장님 그리고 김영석 부회장님 또 박승구 부회장님 수도권 규제 완화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단의 사회이사 문제도 역시 또 박승구 부회장님과 또 다른 분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또 농공단지 말씀도 김혜숙 소장님께서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저 사실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시대에 꼭 풀어야 되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풀어야 되는가? 우리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심한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3가지 정도가 제일 크게 떠오릅니다. 우선은 심각한 격차 부분, 그 다음에 정말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우리 사회에 대한, 그리고 또 불안전 부분, 그 3가지가 지금 2016년에 저는 꼭 풀어야 되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심각한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격차가 빈부격차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 빈부격차, 남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교육 격차, 세대 간의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온몸이 칭칭 감겨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문제 안 풀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 풀라고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제가 그 안랩 CEO 그만둔 게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년 전입니다. 그때 그만두자마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중소기업 지금 창업한 벤처기업들, 대기업들 때문에 죽어 넘어지고 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걸 어떻게든 풀고자 그 당시에 저는 일대 주주에다가 회사는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을 때 스스로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저는 그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 창업 교육하고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사실은 시작한 게 벌써 11년 전입니다. 지금 더 악화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지금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내년 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잘 되던 조직이 망해가는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잘 되다 보니 자만심이 싹트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욕심을 부려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실적은 외부적으로는 사상 최고로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모순이 쌓여가고 그렇지만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4단계부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추락하기 시작하고 5단계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3단계 내지 4단계에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해운산업 그리고 조선산업은 이미 4단계입니다. 명백하게 추락하고 있고 많은 잘 나가는 대기업들도 지금 3단계 대한민국 전체가 어쩌면 3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지금 세계 최고인데 사상 최고로 지금 좋은데 그렇지만 명백하게 지금 내부적인 모순들이 쌓여가고 그렇지만 비열차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좀 치우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은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여기 장면이 나죠. 멋있네. 완전 멋있어요. 사람이 다 세상. 좀 만져갔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문제. 예, 의원님 두분이나 제주도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이사이에 좀더 동시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더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하나, 둘, 셋.
자,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안 대표님 화이팅! 좀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볼 시간이 있겠네. 다른 거 찍어가면 되네. 아니 저거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왜 말이에요? 시간 다 같이 한 장만 찍으시고 그럼 저 한국유통신문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시간이 없어갖고 질문도 못 드렸는데 시간이 그때 보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저께 트위터에 근데 저 가면 안 될까요? 30분 늦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얘기하세요. 꼭 저 검토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X로 이어서 구미역 경사는 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걸 탔어요. 예, 반갑습니다. 김다로 부장님. 예, 오늘 저 안철수 의원 오셔갖고 산업인들하고 산업 중소상공인들하고 오늘 저 간담회를 하셨는데 오늘 저 간담회에 대해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야말로 현재 여당이 아닌 야당의 전 대표께서 구미를 방문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참 상당히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정말 다 해결하는 좋지만은 다 해결을 하는 것은 저희들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정말 저 서울에 올라가서 정책적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 지역민의 바람이고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간담회 와보니까 평소 저희들이 이제 알던 국민공단의 실상하고 좀 많이 다른 점이 나왔던데 모든 오늘 간담회 참석한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다들 5년 내로 제조업을 접는다 이런 마음이다 이런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셨는데 실상이 이제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공단에? 예,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하신 분들이 기업을 접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또 풀어나갈 건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그래도 기업인들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기업인들을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